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노인 좌석을 놔두고 일반 좌석에 앉아있는 거 보면 나만 불편함? 이라는 글이에요. 애초에 노인들 앉으라고 배려하면서 만든 좌석이 있는데 그 공간에 자리가 있음에도 일반 좌석에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불편해. 솔직히 노약 좌석은 청년들이 앉기에는 눈치 많이 보여서 못 앉는 자리인데 노인들은 왜 일반 좌석에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 노약 좌석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앉아서 가고 싶은데, 물론 노약 좌석에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앉아서 가셔도 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앉는 게 너무 불편함.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다른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요.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논란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웃긴 게 유튜버가 아닌 분들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유튜버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또 논란되잖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이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진짜 다리 아파 죽겠고 막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일을 다 끝마치고 나 진짜 막 좀 앉고 싶은데 노약자석 텅텅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는데 앞에 막 지팡이 든 노인들이 막 이렇게 쭈르륵 앉아있으면은 진짜 솔직히 사람 마음이 너무 짜증나죠 진짜로. 진짜 이거 사실이야.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댓글 여론을 한번 볼게요. 노인들도 노인끼리 앉는 거 싫어하더라. 말 걸고 냄새나고 이상한 행동하는 노인들. 그래서 그런 거면 더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있지. 저는 아직 뭐 노인까지 가보지는 않아서 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게 있기는 있더라고. 이제 알겠어. 저 이제 40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알겠는 게 뭐냐면 왜 그리 회사 팀장들, 회사 부장들은 이 족같은 새끼들은 사원들한테 자꾸만 끝나고 술을 마시자고 했는가. 20대 사원들한테 자꾸 귀찮게 술 마시면서 뭐, 사실 이때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장이 사주는 진짜 뭐 고급 참치보다 내가 직접 친구들이랑 사먹는 포장마차에서 오뎅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게 더 좋잖아. 부장이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아무리 시그니엘 레스토랑 가가지고 뭘 사줘도 싫어. 그냥 그 새끼랑 있는 거 자체가 싫단 말이야. 근데 부장은 복화 들고 와가지고 뭐 오늘 회식 내가 좋은 데서 쏜다 하면은 당연히 사원들 입장에서 와 부장님 최고 이러지. 왜냐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족같아요. 가기 싫다고. 근데 왜 그랬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만 해도, 제가 지금 나이가 36, 그러니까 노인들에 따지면 이제 36 밖에 안 되는데도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20대 초반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나도 뭔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어린애들이랑 노는 걸 왜 싫어했냐면은 다 개소리인 거야. 하는 얘기들이 다 개소리고 그냥 듣기 너무 싫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0대 초반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아련아련 열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지.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하면서 뭔가 그냥, 저는 이제 막 조언도 안 하는 타입이거든. 어차피 그 애들 내가 조언해봤자 듣지도 않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 역지사지로 내 나이 때 꼰대가 조언을 해줘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저는 조언조차도 안 해줍니다. 그냥 뭐 개소리를 해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건데, 그리고 뭔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남성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나이 먹으면 와인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뭐 와인인 사람도 있고 막걸리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어떤 걸 강조하냐면은 뭐 이거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도,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 30대는 옛날 30대랑 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 관리랑 이런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연예인들 기준일 때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연예인들은 유전자까지도 좋아. 유전자까지도 좋은 애들이 한 달에 피부에 막 몇백만 원씩 쳐바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30대가 돼도 20대랑 별반 다르지 않아. 20대 후반들 같아 진짜로 보면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30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언제 내가 나이 들었음을 느끼냐. 저도 피부과 다닙니다. 저도 피부과 다니고 제 주변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싹 다 피부과 다녀요. 언제 그거를 느끼냐면, 인플루언서가 아닌 그냥 일반 과거 동창들을 만날 때 제 나이가 확 체감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동창이 아니라 내 동년배 그냥 사업가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동년배 직장인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진짜 있어. 20대 여러분들은 30대 후반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극혐을 하겠지만, 저는 마음은 아직도 제가 20살 같거든요. 이거 틀딱들 다 공감할 거야. 나는 아직도 내 마인드는 20살인데 내가 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나이 또래를 특히 또 오랜만에 보면은 더 그런 생각을 해. 오랜만에 내 과거 친구들을 보면 폭삭 늙어 있어. 그러니까 자주 보는 친구들은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보잖아? 그러면은 남자인 나도 이렇게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데 여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 내 친구들, 이 36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아, 이런 나이가 됐구나. 나도 이런 액면가가 이런 사람들과 친구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저는 까놓고 말해서 36 중에서는 동안인 편이잖아요. 그래도 관리가 안 된 편은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아, 내 나이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노인들도 노인끼리 앉는 거 싫어하더라는 말에서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내가 이 정도라고? 약간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 이 노인분들도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노약자 같아도 자기 마음은 30대 40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아직 정정하지. 그 노약자석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틀딱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자기의 방어 기제를 스스로 박살내야 되는 그거여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은 조금 이렇게 노인, 노약자 약간 이런 것들의 단어가 살짝 애매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뭐 58년생 이상이신 분들은 일반석 말고 노약자석부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석 위에다가 적어놔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가지고. 약자는 또 뭐야? 약자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영유아 같은 것도 되게 영유아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앉아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노인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존나 짜증나긴 하지. 돈도 안 내는데 자리는 존나 차지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이 심한 듯해요. 별로 안 불편. 내는 노인 아니데이 라고 생각하나? 그치. 그러니까 이 플러스인 것 같아. 이거에다가 아까 그거 자기도 노인들하고 앉기가 싫은 거. 그러니까 저도 틀딱인데 같은 틀딱이 싫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옛날에 JYP 박진영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20살부터는 죽어가는 거다. 이제부터 성장을 멈추고 너네는 죽어가는 나이다 라는, 정확한 표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0살이 된 순간부터 너네는 이제 성장은 끝났고 죽어가는 나이로 접어든 거다. 너네들의 의사결정은 너네들이 스스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강연 같은 데서 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인이지만 같은 골골대는 노인 옆에 앉아있으면 이게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거지. 조금 이렇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정도라고? 서로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라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다. 꼬우면 자차 타십시오 형님. 노인분들도 노인석 싫대, 냄새나고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다고. 가끔 1호선 타면 노인 빌런이 있긴 함. 다른 노인분들도 피하고 자기 혼자 넓은 자리 차지함. 진짜 이해 불가. 어느 좌석이든 안 가리고 서서 타서 노상관. 다음에 앉을 노인들을 위해 일반 좌석으로 가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랄까. 이건 또 봐. 노약자가 노인들만 앉는 게 아님.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앉을 수 있음. 맞지? 누가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약자석이 비어있으면은 앉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 노약자가 없는 상태로 다 텅텅 비어있을 때는 노약자석에 일반 사람도 앉아도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앉아봐. 내가 노약자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텅텅 비어있으니까 나 편하게 막 이렇게 팔걸이에 팔 올려놓고 막 이렇게 폰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바로 사진 그대로 찍혀가지고 리섭 인성 논란 하면서 진짜 바로 박제되겠지 인터넷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 앉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껏 자리 만들어줬더니 유임승차 자리로 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돈을 내고 타든가. 전체적으로 봐도 못 앉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 비효율 양산의 주범임.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 전에 그 노약자의 그 나이를 적어놓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이보다도 결국엔 중요한 건 그냥 노약자석을 없애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노약자석을 베스트는 노약자석, 뭐 임산부석도 마찬가지야. 임산부석도 그냥 마찬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그냥 안내 문구 정도로 노약자가 있으면 자리를 비켜줍시다, 요런 식 정도로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 아니면 정말 있을 거면 정말 딱 한 자리만 해놓든지, 한 자리, 딱 한 자리 정도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걷다가 하는 게 맞지. 굳이 막 노약자석 이거 일종의 자원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노인석이 아니고 노약자석. 근데 노인들은 노인석인 줄 알지.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못 앉으면 죽냐. 별게 다 불편하네. 예전에도 댓글 단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기준이 좀 애매한가 봐. 너무 날선 눈으로 보지 말자.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3분이 타셨는데 2분은 당연히 일반석, 1분은 당연히 노약자석으로 향하심. 각자 앉으셔서 서로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고 신랑이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직 그렇게 노인 아니야. 우리 아직 그렇게 노인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시고 아니야 우리 노인이야 일로 와. 열차 안에 사람들 다 웃고 결국 2분 1분 끝까지 따로 앉아 가시다가 같은 역에서 내리심. 그거 보면서 그냥 좌석 구분 없어도 다 같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회면 좋겠다고 생각 들더라. 그게 최고죠.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이 글을 보니 지금은 좀 애매해서 그런가 싶네요.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탄 사람이니 앉아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아 근데 이 시각도 맞기는 하다.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보다 먼저 타서 먼저 앉아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되긴 한데, 중요한 거는 노약자석이 비어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나온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도 솔직히 피곤하잖아. 맨날 일 다니고 하는 게 피곤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백발이고 지팡이 짚고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일반석에서 피곤한, 뭐 공부하느라 힘들고 야근하느라 피곤한 그 젊은이들이 조금 이렇게 아무리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이 옛날에 그 정약용이 말했던 이론 중에 그 성기호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의 선과 악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 주의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고 쌩쌩한 상태야. 잠도 푹 자서 꿀잠 잤고 뭐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 보면은 아 뭐 그냥 먼저 나보다 탔으니까 그리고 나는 젊으니까 서서 가면 되자면서 기분 좋게 서서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야간도 미친 듯이 하고 막 어제 부장새끼 때문에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해가지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나 진짜 조금 앉았으면 좋겠는데 노약자석은 다 비어있고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 앞에 백발 노인이 막 지팡이 짚고 아이고 이런 상태로 막 신의 한 수 보고 있어. 막 가로세로 연구소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진짜 좀 저기 가서 보시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른 글을 좀 보자면 자리 양보 안 하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라는 좀 비슷한 글이에요. 지하철에 마침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노인도 아니고 노약자석도 아닌 곳에서 어떤 한 50대 중반 정도 나이 들어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옷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걸로 쫙 빼입고 제 앞으로 와서 서더니 은근슬쩍 툭툭 건드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길이라서 몸에 힘도 빠지고 힘든데 자꾸만 건드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노약자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좌석인데 무슨 자리 맡아놓은 양 대놓고 저한테 불편을 주니까 너무 불쾌하고 계속 제 앞에서 그렇게 저를 툭툭 치고 눈치 주고 혼자 궁시렁 거리다가 다른 자리가 나니까 거기로 가서 저를 계속 노려보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자리 양보하고 제가 고생 더 하면서 서서 갔어요. 근데 출퇴근하면서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꽤 장시간 이용하게 되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와 비례해서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조차 없는 어른들과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니 이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양보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들고 짜증부터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대한민국 K 아줌마들 굉장히 대단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줌마들을 떠나서 이제 노인분들도 이런 아나무인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대 초반에 어떤 아줌마가 정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저도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무슨 진보다리 같은 게 있기는 있었어. 그때 아이고 하면서 너무 당연해. 나는 뭐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비켜봐 진짜로 이거 주작 아닙니다. 진짜로 주작 아니고 빨리 비켜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비켜봐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해서 나 되게 저거 나 일어났어. 너무 황당하지. 사람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누가 돌발 행동을 하면 나도 그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뜬금없으니까 뭔가 비켜봐 하더니 저희가 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뭐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GTA 마냥이라고 하셨는데 맞아, 현실 GTA를 제가 겪었습니다. GTA 인생을 GTA로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지팡이 같은 걸로 이제 모세 기적을 만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이제 틀딱할배라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씨
뒤에서 사람들 다 줄 서 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두 줄로 서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들이 1등으로 타서 일반석에 앉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단소살인마 씨. 그래서 베스트 댓글 한번 보면은 그런 상황이면 저도 양보 안 할래요. 50대가 무슨 노인도 아니고 양보를 왜 바라는 거지? 웃기는 아줌마네. 보통 50대 분들은 자리 양보하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노인 같아 보이나 하고 좀 기분 나빠진다는데 나는 성인 되고 서울 나와 살며 대중교통 타면서부터 노인 공경이 좀 없어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나? 이거랑 어른이 앞에 있는데 좀 일어나지 하면서 툭툭 치면 과연 어느 게 일어나고 싶게 만들까? 그치? 이게 정말 어르신과 틀딱꼰대의 차이인 거죠. 정말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의 그 공로는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유공자 모자를 쓴 어떤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을 보면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 전쟁통을 겪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경제대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프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너무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러는 틀딱꼰대들을 보면 그런 존경심도 조금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보통 경제 발전이라는 게요,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인식도 같이 이렇게 같은 속도로 발전을 해야지 보통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람들의 인식도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6.25 참전을 했던 군인들은 이 나라는 앞으로 몇백 년 동안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하고 갔대잖아. 그 참전 용사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오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진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그 정도로 우리는 경제가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 근데 이 경제 수준이랑 이 교양 수준이 못 따라온 거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는 그냥 후진국 마인드인 거야. 후진국 마인드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만 지금 선진국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 문물 같은 것도 접하고 인터넷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구권 문화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교양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쌓여진 반면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소말리아 같은 급에서 지금 태어난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기아 체험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밥 먹는 거 같다가 아유 저런 미개한 새끼들 아유 손으로 밥을 처먹어 막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길에서 막 진짜 옷도 넉마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우 진짜 저런 병신들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 당시 여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도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적으로 저는 이런 데에 세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재사회화 교육을 조금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하셔야 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너무 세상이 급변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노인들에 맞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급변하게 만들어준 게 그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한테 교육 같은 거를 지금 변해버린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 노인분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노인들은 적적한 게 사실 제일 고통이거든. 그래서 적적한 노인들 불러다가 같이 이제 어르신들 교육도 해드리고 그러면 노인들도 좋아해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예의라든지 기본적인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해 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틀딱꼰대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또 갖고 왔죠. 노인 자리 양보 및 노약자석 비워두기에 관련해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연장자 자리 양보는 당연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10%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는 35.3%. 그러니까 합쳐서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45% 정도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도 1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가 12% 정도. 보통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건 거죠. 성기호설. 내가 피곤할 때는 좀 못 비켜주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비켜주자.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노약자석을 비워둬야 한다. 그렇다가 25%, 보통이다가 36%. 이거는 절반이 넘어가네요. 60% 정도 되네요. 비워둬야 된다가. 근데 노약자석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없나?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해야 할까? 라는 카드 뉴스예요.
유엔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해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170만 명인데요. 그 중에 65세 이상은 768만 명으로 14.9%를 차지합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에서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양보하는 이유는 노인에 비해 건강하다,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한다가 다수였습니다. 기타 이유로는 서서 가는 것이 편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훈훈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지인이었다. 부모님께서 내 칭찬을 듣고 좋아하셨다. 이거는 거의 그 급의 사례네요. 흔히 말하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사에 1등으로 출근해서 회사 로비를 쓸고 계신 경비원 아저씨한테 요구르트를 하나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비원이 그 회사의 CEO 할아버지였다. 약간 이런 급의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튼 양보를 하면 오히려 괜찮다면서 다시 앉히는 노인분들이 계셨다. 노인분께서 내 짐을 들어주셨다. 저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보통 임산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데리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보통 양보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보를 해드리면은 짐 같은 거 달라고 많이 하시죠. 요 정도가 되게 훈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양보를 해줬더니 아우 이 짐 달라고 하면서. 양보가 관리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는 양보를 안 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아프다, 목적지까지 오래 걸린다, 내 돈 주고 왔는데 왜 양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이 이유였습니다. 양보를 안 하는 이유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기타의 공통점은 노인들이 자리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게 41.5%의 공통 의견이래요.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양보받으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태도 때문에 안 한다. 가방이 무거운데 비켜달라고 할 때는 짜증난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비켜달라고 하는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이 눈치를 줄 때는 일부러 더 앉아있는다. 양보가 의무가 아니다. 무작정 비켜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는 무조건 안 비켜준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노인에게 눈치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52.1%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양보는 법이 아닌 미덕이지만 노인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3일간 잠을 못 자서 버스에서 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어깨를 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노래 보고 계셨다. 괜한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비켜드렸던 적이 있다. 한 아줌마가 지하철에서 친구 다리에 뜨거운 국물을 올리면서 안 비킨다고 눈치를 줬다는 이야기에 친구에게 들었다. 이거는 뭐야, 화상 입었다고 이거 뭐 고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보는 권리가 아닌 호의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기분 좋은 양보를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요? 노약자석으로 잘못 알려진 지하철 교통약자석. 전체 지하철 차량 좌석 중 약 30%가 노약자석. 그치,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뭔 30%야. 그래, 한 10%만 해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30%는 진짜 너무 과해 진짜로. 보통 지하철을 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좌석 중 하나가 노약자석입니다. 전체 지하철 차량 좌석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앉다 보니 노약자석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노약자석이 아니라네요. 이 좌석의 본래 명칭은 교통약자석입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및 아이를 낳는 어머니, 환자와 부상자 등 각종 교통약자들이 앉을 수 있게 배려하는 좌석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이 좌석은 오로지 노인들만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경로 우대석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좌석을 설치한 본래 법적 취지와 전혀 무관한 명칭이에요. 교통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기타 등 일시적 교통약자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 같은 것들이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내 앞에 건장한 청년이더라도 어떤 목발을 짚고 있다 하면은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한 5명이 앉아있어. 5명이 앉아있다고 쳐. 당연히 누구나 비켜주진 않겠지. 한 5명이 앉아있을 때 어떤 목발을 짚은 청년이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지하철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민도 어쩌고저쩌고 막 사람들 말이 많지만 5명 중 1명은 비켜준다고 봅니다. 임산부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남혐의 민족이다 여혐의 민족이다 하면서 성별 갈등이 심하다고 해도 앞에서 만삭 임산부가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웬만하면 다 비켜줘요. 진짜로. 이거 남혐 종자들이 아무리 남자들을 이렇게 억가를 한다고 하지만 남자들 웬만하면 비켜줍니다. 그거 진짜로.
배가 이렇게 불러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여자가 있는데 그거를 안 비켜줄 남자가 흔치 않아. 진짜로 세상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각박해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막 이런 거를 막 배려석을 막 30%나 할 필요는 전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아니면 아예 앉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근 시간대를 빼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좌석이 됐습니다. 심지어 서로 마주 앉기 싫어하는 노인들도 꺼리는 좌석이 됐죠. 이 얘기는 여기도 있네요.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핑크색으로 별도 표시까지 한 임산부 배려석 역시 노인들이 점거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죠. 노령화 심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교통약자석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배려석이라고 할 거면은 배려석이고 정말 우리나라 그 동방예의지구 저거를 할 거라면 진짜로 배려석을 아예 그냥 100%로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배려석이라고 할 거면 그냥 100%다 배려석으로 해. 그러면 어떻게 비워둘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그게 맞잖아. 100% 배려석이고 너네 웬만하면 비워줘라 이거를 국룰로 가는 거지. 100%가 다 배려석. 지하철 전체를 다 배려석으로 하고 버스 전체를 다 배려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거 꼭 노약자만 앉는 좌석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 앉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게 딱 좋다고 봐. 그러니까 뭐 노약자석을 없애는 것보다 전부 다 노약자석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전부 싹 다 배려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씨. 와씨 버스 노약자석에 앉은 청년 얼굴에 드롭킥을 날리나. 와 이것도 좀 대박이네 진짜. 와 역시 전쟁을 겪은 세대답게 인자강해 세대. 정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세대를 살아오신 우리 진짜 그 세대답게 이런 사지 멀쩡한 새끼가 지금 동방예의지국에서 감히 노약자석에 앉아있어 하면서 드롭킥을 그냥 냅다 그냥 진짜. 교통약자석,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어린이들을 위해 대중교통에 마련된 공간이다. 이들을 위한 양보는 절대 강요가 아니다. 다만 일종의 도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배려가 의무처럼 관행이 굳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발길질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잡고 근데 이 할아버지 근력이 대단한데? 이거 아니 이 할아버지는 안 앉아도 되겠어.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저 나이에. 이거 아니 지금 젊은 세대에도 이거 턱걸이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를 올라간 상태로 바로 얼굴에 이거를 이거 실전 압축 근육으로 진짜 아예 조져버렸네.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유명한 짤 중에 진짜로 그게 있죠. 늙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적의 3단 논법이죠. 강한 사람은 살아남는다. 늙었다는 건 살아남은 뜻이다. 고로 노인들은 강하다. 기적의 3단 논법. 노인들은 강하다. 우리나라 노인들 특히 6.25를 겪고 살아남은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전을 통달한 해당 사진은 지난 2017년 한 버스에서 촬영이 됐다. 공개된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교통약자석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를 향해 한 할아버지가 발길질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버스 손잡이가 달린 안전바에 매달려서 완전히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이어 두 발을 이용해 힘껏 청년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발길질을 당해 얼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청년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할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누리꾼은 노약자석에 앉은 청년의 도덕성을 지적했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그래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저럴 힘이 있으면서 노약자석에 앉겠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놀랍습니다. 배려를 의무라고 당연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무튼 간에 또 결론을 내보면은 저도 이거 이해합니다. 이제 20대 때도 당연히 쌩쌩할 때는 양보를 할 수 있죠. 쌩쌩할 때 양보할 수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신체 건강한 20대여도 노약자석 다 비어있는데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내 앞에서 앉아있으면은 짜증이 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 인성이 빠았다고도 아니고 자리가 저렇게 비어있는데 아니 왜 내 앞에 앉아있는 거지 너무 짜증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약자석을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니야. 또 정치인들도 표심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없애지는 못하고 저희가 원래 이 생각을 안 하다가 얘기하면서 나온 게 이건 괜찮은 것 같은 게 전체 좌석을 전부 다 그냥 배려석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지. 그냥 지하철의 국룰로 만들어 버려라. 어차피 아나무인처럼 이렇게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노약자석이 있든 없든. 그래서 그냥 100% 배려석으로 다 만들어 버려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원래 노약자석이 있던 자리에도 다 앉게 될 거고 노약자들이 있으면은 다 비켜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냥 싹 다 그냥 노약자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복불복 전체 배려석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 노인이 탈 때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두근두근. 저 사람이 과연 누구 앞에 있을까? 저 할아버지가 과연 누구의 앞에? 그냥 보통 이제 고양이를 주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간택을 당한다. 그러니까 누가 저 할아버지한테 간택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힐끔힐끔한 거지. 누가 앞으로 오는 거지. 할아버지가 내 앞에 딱 서. 그러면 씨발 좆됐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를 전부 다 그냥 아예 배려석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글귀도 좌석에 적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좌석 색깔도 통일하고요. 아 그쵸, 저도 저 의견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글귀도 좌석에 적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서로 양보하는 사회, 노약자를 보면 배려해서 양보를 합시다. 요 정도만 붙여놓으면 저는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저도 그냥 다 똑같이 통일해놓은 상태에서 배려하는 사회 만들자. 전체가 다 배려석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하자는 거죠.